이번 강의에서는 부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3의 21의 A처럼 물체가 액체 속에, 유체 속에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이 물체는 힘을 받습니다. 부력을 받습니다. 또는 B처럼 물체에 떠 있는 배 같은 경우죠. 배 같은 경우도 물에 떠 있는 이유가 물에 의한 부력을 받기 때문에 물에 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유체 공면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한 힘을 이용해서 부력을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이런 부력 압력을 위해 이용한 정수력 계산하기 이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부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되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명하죠. 일화가 금관을 제작하는데 100% 금으로 안 만들고 구리를 섞어서 이렇게 금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가서 유레카 하고 빨가벗고 뛰어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유체에 잠긴 물체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와 같은 부력을 받는다. 또는 책에 배제한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유체에 잠긴 물체는 물체가 배제한 유체의 무게와 같은 부력을 받는다. 이 말을 읽어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뭐를 나타내는가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는 목욕탕에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물체가 잠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흘러 넘치겠죠. 바로 배제한 물체가 바깥으로 밀어낸 배제한 유체의 부피는 어떨까요? 바로 물체의 부피가 똑같겠죠. 이만큼이죠. 같겠죠. 밖으로 흘러내린 물의 부피는 이 물체의 부피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물체가 받는 부력은 뭐라? 유체의 무게, 밀어낸 요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얘기죠.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이고,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3의 40식이 되겠습니다. 물체가 받는 부력은 부피, 이 부피 뭐의 부피라? 물체의 부피인데 결국은 물체가 바깥으로 밀어낸 물의 양이죠. 부피에다가 로F를 곱하면 뭔가요? 물의 질량이죠. G까지 곱하면 물의 무게가 되겠죠. 즉 밀어낸 바깥으로 흘러내린 유체의 무게인데, 그건 결국 뭐와 같아? 물체의 부피와 같죠. 즉 ρFGV라는 것은 물체의 부피에 해당되는 만큼의 유체의 무게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르키메데스가 그 옛날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부록 보충 설명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3의 21과 같은 잠긴 물체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충 설명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물 속에 물체가 잠겨 있을 때 부력은 왜 받는가를 먼저 생각해. 부력이 왜 생기냐? 부력이 왜 생깁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면 또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르키메데스는 그 옛날에 저걸 발견했는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부력이 그러면 뭐 때문에 생기느냐? 이것은 알아야겠죠. 왜? 부력은 바로 이와 같은 물 속에 물체가 잠겨 있으면, 이제 우리는 잠겨 있는 물체에 이렇게 압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압력은 어떻게 돼? 밑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죠.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압력이 작용할 겁니다.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물체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보니까 어떻게 돼? 아래쪽이 압력이 높고 위쪽이 낮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 압력에 의한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겠죠. 이게 부력입니다. 이게 바로 부력인데, 자, 그럼 이 부력을 계산하라. 계산해봐.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이러면은 또 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답해? 적분해야 됩니다. 적분합니다. 자, 요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 곱하기 dA 해서 이걸 다 적분합니다. 적분한다는 얘기는
아주 작은 면적에 작용하는 이런 힘을 다 합한 게 적분입니다. 적분, 인테그랄 PdA, 면적 부피 전체가 되네. 어쨌든 표면적이네. 결국은 이 다 하면 이게 부력입니다. 자, 그런데 물체는 이런 물체도 있고 이런 물체도 있고 물속에 잠겨 있는 게 이거 뭐 할 때마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원칙은 적분입니다만은 이 경우는 그렇게 적분으로 해서 구할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물체의 제일 좌측을 A라 그러고요. 요즘 제일 오른쪽 점을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물체 전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나누어서 생각하자 이거지. 어떻게?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A, D, C 공면과 A, B, C 공면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미 그림이 잘 되어 있네요. 자, 먼저 ADC 공면을 생각해 봅시다. ADC 공면. ADC 공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다 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미 배웠죠. 유체 속에 이런 물체 공면에 작용하는 힘은 이 공면 위에 있는 유체의 무게가 되겠죠. 그것이 F2가 되겠네요. 그거는 뭐라? 요 부피죠. 부피의 물의 무게. 그러면 ABC 공면에 작용하는 거는 뭐라? ABC 공면은 이제 이 물체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어렵죠. 그냥 A, B, C 띄워놓고 봅시다. 이런 공면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이 공면 위에 있는 전체 유체 무게라 그랬죠. 뭐 앞에 이런 거 했죠. 이 공면에 작용하는 여기 유체가 이만큼 있다. 가상의 유체가 이만큼 다 있다 생각했는 물의 무게가 되겠죠. 지금 자 A, B, C 공면이라면 A, B, C 공면 위에 있는 이거 전체 부피의 물의 무게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우리 책에 있죠. 즉 F1은 이쪽에 가서 F1은 W1이라 하면 W1은 ρ1 G V1이고 V1이라는 것은 요 부피입니다. F2는 ρ F G V2고 V2라는 것은 이거 전체 ABC 공면이 있는 이거 전체 부피가 따라서 부력은 FB는 어떻게 된다? F1, F1, 2가 기호랑 틀렸나요? 요걸 F2고 이거 F1이네요. 그림상으로, 그림상으로 F1, F2가 아니요, V1을 이거 전체를 하면 되지. V1이 전체고, V2를 요 부피로 바꿔 얘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요게 V2고, 이거 전체가 V1이면 FB는 그대로 F1 빼기 F2 하면 ρ FG V가 되는데 이 V는 뭐라? 요 부피가 되죠. 두 개. 즉 우리가 앞에서 했는 FB는 ρ FG V 이 V는 물체의 부피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어떤 모양이든 뭐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우리가 쉽게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물체에 잠긴 물체의 무게는 물체의 부피만큼 무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ρ F가 물체의 부피입니다. 유체의 밀도입니다. 자, 이제 떠있는 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있는 물체에 대해서도 똑같죠. A, B, C 떠있다. 배가 이래 떠있다. 요 부피. 요 공면에 작용하는 힘은 뭐라? 요 공면에 작용하는 위에 있는 가상의 유체, 요거죠. 즉, 여기서 VI가 되겠죠. 그만큼의 부력을 받겠죠. 바로 F1 자체가 부력이죠. FB는 F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책에 따라서 요쪽에 또, 뭐 이런 문제 일부러 만들려고 했겠지만, 요렇게 떠 있는 경우, 요 ρ1이고 ρ2고 이러면은 요 유체에 작용하는 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공기가 있으면 공기는 이 물에 비해서 밀도가 1000분의 1밖에 안 되죠. 따라서 이 공기에 의한 압력 이런 거 이거는 상쇄되네. 이 자체에 공기에 의한 압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 말고 예를 들어 여기에 이쪽에
기름하고 물이 있을 때 이렇게 떠 있으면 여기도 압력이 있으니까 그때는 요 밀도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그냥 문제 다른데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FB는 rho FG VI다 이거지. 물에 잠긴 부피만큼. 배의 경우는 V가 아니고 앞에서는 물속에 전체, 그러나 똑같죠. 어쨌든 물속에 잠긴 부피가 되겠죠. 물체가 액체에 떠 있는 경우 불에 흐인 액체 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 그러니까 물체 전체 부피는 아니고요, 액체에 잠긴 물체의 무게 같다. 이 공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3의 13을 한번 볼까요? 부피가 0.1m 삼성인 물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줄에 매달려 있을 때 줄에 걸리는 장력 E 500N이라면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인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네. 물이 있는데 무게를 달았어. 여기에 어떻게 무게를 달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게를 다니까 줄에 걸리는 장력 이것이 T. 이게 물 속에서 달았을 때 무게죠. 여기 용수철 저울이 있다. 용수철 저울에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무게, 이 물체의 무게는 W인데 물 속에 이렇게 잠겨 있을 때는 W만큼 측정이 안 되고 바로 장력만큼, 이게 물 속에서 달았을 때의 무게가 되겠죠. 줄에 걸리는 장력이라는 것 자체가 용수철 저울로 달았다. 바로 이것이 물에서의 무게가 되겠죠. 물에서의 무게. V력하고 W가 100% 같다면 장력은 하나도 없겠죠. 0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항상 우리는 자유물체도 물체만 딱 띄워놓고 얘기합니다. 물체만 딱 띄워놓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W가 작용하겠죠. 누가? 지구가. V력이 작용하겠죠. 누가? 물이. 그 차이가 바로 장력이 되겠죠. T. 요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나머지 답을 구하는 건 너무 쉽네요. 어떻게 됩니까? 장력은, 물체의 무게는 W는 T 플러스 FB네요. 쉽게 T 500 FB 어떻게 된다? rho FGV라고 했죠. rho F 물의 밀도 GV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의 밀도 1000 곱하기 9.8 곱하기 P 0.1 하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하면 500이 나오네요. 500. 아닌데 980. 네, 980. 요거는 500 하면은 1480 뉴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질량을 구하라. 질량을 구하라면 이게 W니까 9.8로 나누면 되겠죠. mg 이게 m은 9.8분의 1480 하면은 151kg. 우리가 말하는 무게죠. 151kg 포스 또는 질량으로 하면은 151kg. 밀도는 151 나누기 0.1 하면은 부피니까 1510kg per m 삼성. 비중으로 얘기하면 물의 밀도인 1000을 나누면 1.51 이렇게 다른 정보도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제 3의 14를 한번 볼까요? 액체보다 비중이 작은 고체로 된 물체는 액체에 떠 있게 된다. 비중 SS인 물체가 비중 SF인 물체에 떠 있을 때 액체에 잠긴 부피와 전체 부피의 비를 구하라.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독해를 할 줄 알아야지. 무슨 말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좋겠죠. 자, 물이 있는데 액체보다 비중이 작은 고체 물에 떠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고, 이 물체의 비중이 SS고 물의 비중이 SF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했을 때 액체에 잠긴 부피, 여기가 VI, 전체 부피가 V. 이렇게 했을 때 B를 구하라. V분의 VI를 구하, 이것이 얼마냐? 이런 문제네요. 자, 문제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죠.
자, 이것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물체에 대해서 역시 또 자유물체들을 이 물체만 딱 그려가지고 자유물체들을 그릴 줄 알아야죠. 이미 뭐 몇 번 연습이니까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W. F라보다 W라고 합시다. W가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나요? 물에 떠 있으니까 불이 있겠죠. 이거 왜, 이건 뭐 줄을 매달아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두 힘이 평형되어 있는 만큼 떠 있겠죠. 따라서 식은 아주 쉽네요. 뭐라고? FB는 W. 이렇게 쉽게 적을 수 있을 것이고, FE, 부력은 이미 우리가 rho F, G, VI, VI 이꼴, 이 물의, 이 고체의 무게, rho, G, V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rho F는 rho는 어떻게 된다? rho F는 물이 아니네요. 그냥 어떤 위치니까 요 rho F는 어떻게 된다? SF로 물에 요거는 SS의 rho 되니까 지워지고 따라서 V분의 VI는 쉽게 V분의 VI는 결국은 지우면은 이렇게 되네요. SI분의 SS가 되나요? SF분의 SS 맞나요? 식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답은 이것이 되겠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빙산이 바닷물에 떠 있을 때 물의 비중은 1에 가깝고 빙산의 비중은 0.9에 가깝습니다. 얼음. 따라서 이 경우에 빙산 SS는 0.99, 물은 1.5, 얼마 조금 더 크겠죠. 바닷물이니까. 뭐 그건 되게 계략적으로 1이라 보고, 아마 1분의 0.9니까 0.9. 따라서 빙산의 90%는 물 아래 잠기고 10%만 물에 있다. 이거 부딪히면 큰일 나죠.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중계가 되겠습니다.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액체의 비중을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비중계라는 것은 액체의 고체의 비중이 아닙니다. 비중계를 만들어서 액체, 자, 이 액체 비중을 모르는 액체가 있다. 물에는 물은 비중이 1이겠죠. 로가 1000. 이러면은 이 비중계를 이렇게 만듭니다. 밑에 무거운 추 같은 거 밑에 달면은 오뚜기 같겠죠. 이렇게 하면은 눈금을 여기에 매깁니다. 그럼 만약에 비중이 정확하게 1이라면 눈금 1이 바로 여기에 되도록 이렇게 눈금을 측정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비중이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네? 이걸 갖다가 비중 1보다 작으면 이것은 더 내려가겠죠. 가벼운 비중계의 무게는 똑같은데 이 비중이 작으니까 물의 부력은 작으니까 더 내려가겠죠. 비중이 1보다 크다. 무거운 액체, 비중이 큰 액체에 들어가면 부력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따라서 덜 잠기겠죠. 따라서 눈금은 그림에 보듯이 눈금이 이래 있다면 여기 1.0이라면 이 경우는 이 액체의 비중을 여기 나타내는데 밑으로 갈수록 눈금이 어떻게 1.1, 1.2 커져야 되겠죠. 1.3. 반대로 위쪽으로 올수록 0.9, 0.8, 0.7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극단적으로 비중이 아주 크다면 상당히 떠 있겠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눈금은 반대입니다. 위에서부터 0.7 밑으로 갈수록 눈금의 숫자가 커집니다. 따라서 이 눈금을 읽으면 되겠죠. 자, 이것은 원리는 마찬가지죠. 무게는 똑같을 것이고 는 rho F G V I가 될 테니까 이거의 비중이 크다면 VI가 작을 것이고
이 전체는 똑같은데 이것이 작다면 VI는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비중계고, 뭐 예제는 없습니다만 아마 뒤에 연습 문제는 있겠죠. 어느 정도 잠겼을 때 비중이, 액체의 비중이 얼마냐. 바로 액체의 비중입니다. S라는 것은 액체의 비중. 이렇게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장치가 비중계가 있다. 이상 3장의 3회 8절 강의를 마칩니다. 수강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